자, 90쪽에 보자. 90쪽에 생물 다양성과 유지해가지고 나와 있게 되는데, 자, 먼저 첫 번째, 진화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어. 자, 진화라는 개념은요, 자, 생물이 오랜 세월 동안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 환경에 적응하여 변화되는 현상. 자, 환경에 적응하여 변화된. 그래서 이 다양한 환경의 변화가 적응하면서 다양한 종이, 생물종이 살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화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다윈의 자연 선택설, 왕창 중요. 다윈은 알죠, 그죠? 진화론을 얘기했던 양반이었죠. 자, 변이와 자연 선택 과정을 종합하여 진화를 설명했다. 변이가 뭐였니? 변이가 뭐였니? 변이요? 변이? 변하는 거. 변하는 거. 그렇지. 변이. 우리 같은 개체인데 형태가 다름을 얘기를 하는 게 변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오케이? 너희들의 얼굴 생김새가 다른 것도 변이의 개념이야. 알겠니? 자, 그래서 변이라고 하는 거는 유전자의 차이로 나타나는 유전적 변이를 의미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유전적으로 형태가 다름을 얘기를 하는 거야. 누구는 키가 크고, 누구는 키가 작고, 이것도 변이에요. 오케이? 자, 얼룩말의 얼룩말 무늬가 얼룩말마다 다르다. 그 다음, 바지락 조개의 조개 무늬가 조개마다 다르다. 이런 것들. 전부 다 변이에 해당되는 거였죠. 자, 그래서 같은 개체인데 형태가 다름을 얘기를 하는 게 변이라 그랬어요. 자, 이거와 자연 선택 과정을 종합해서 진화를 설명해요.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잘 들어야 돼. 자, 개념 보세요. 과잉 생산과 생존 경쟁. 자, 과잉 생산. 애를 엄청 낳아버리는겨. 과잉 생산했다는 얘기야. 애를 엄청 낳았어. 자, 생물은 먹이나 생활 공간 등 주어지는 게 살아남을 수 있는 것보다 많은 수의 자손을 낳아요. 그래서 생존 경쟁이 일어났어요. 자, 많은 수의 자손이 나타나고 한정된 먹이를 먹기 위하여 생존 경쟁을 하는 거예요. 자, 이때 개체들마다, 너희들도 형제들마다 얼굴 생김새가 다르고 덩치가 다르고 키가 다르잖아. 그죠? 마찬가지야. 자, 생물들도요, 개체들 사이에 습성, 형태 등 형질의 차이가 나타나는데 이를 변이라고 하며, 자, 변이가 나타나요. 형질의 차이, 변이. 근데 이 중에서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의 차이가 나타나게 되는 거야. 자, 변이에 따라서 환경 적응 능력의 차이가 나타나게 돼. 그러면 변이 중에서는, 자, 형태가 다른 애들 중에서는 환경에 잘 적응한 애가 있을 거고 잘 적응하지 못한 애가 있겠죠. 그럼 유리하게 환경에 적응하기 유리한 변이를 가진 개체는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죠. 그럼 그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은 애가 애를 더 많이 낳을 거 아니야. 자신의 유전자가 자손한테 계속적으로 전달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야. 자, 이걸 설명하는 걸 기린으로 설명하는 거 한번 보세요. 기린으로 설명합니다. 자, 기린이 애를 낳았어요. 애를 낳았는데 엄청 많이 낳았어. 목이 긴 기린도 낳았고 목이 짧은 기린도 낳았어. 그런데 목이 긴 기린과 짧은 기린 아이들이 열심히 먹이를 먹으려고 목을 뻗쳤는데 목이 짧은 애는 잘 안 닿아서 굶어 죽어. 목이 긴 애는 잘 닿아서 잘 먹고 잘 살아. 그래서 애도 낳았어. 그러면 목이 긴 유전자가 계속적으로 전달되어 갈 수 있다라는 그런 개념이야. 어렵지 않죠? 자, 근데 문제점도 있어요. 자, 이게 변이 발생 원인과 변이가 유전되는 원리를 이때 당시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 했었어요. 자, 그런데 그래도 우리는 요거를 굉장히 쳐주고 있어. 자, 이게 과학과 사회에 준 영향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연 선택설은요, 과학뿐만 아니라 과학사의 진화설뿐만 아니라 사회, 문학, 철학 모든 분야에 큰 영향을 주게 돼요.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의 발달에 많은 영향을 줬다. 아까 뭐 한다 그랬어? 생존 경쟁한다 그랬죠? 그럼 도태되면 뭐 하는 거야? 생존에 불리한 아이란 얘기지. 그죠? 그리고 생존에 유리한 애가 살아남는다 그랬잖아요.
말 그대로야. 자본주의 같은 경우에서도 사회에 적응하는 아이들이 있고 적응하지 못하는 애들이 있으면 적응하는 애들은 살아남아요. 이런 개념이야. 자, 그리고 식민지를 정당화시켜. 자, 내가 더 발달한 아이니까 쟤는 더 발달이 덜 된 애야. 그럼 나는 우월한 아이고 쟤는 하등한 아이야. 그래서 내가 쟤를 지배하는 게 당연한 거야. 이런 식이 돼버려. 이런 식으로 논점이 들어가 버려. 자, 그래서 그런 부작용도 있었어. 자, 과학에 준 영향, 생물이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생물은 변화가 안 된다라고 생각했어. 볼 수가 없었거든, 변화되는 걸. 근데 이런 식으로 환경에 적응해서 나타난다라는 거를 생각하게 됐다라는 그런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 변이의 발생으로 갈게요. 자, 변이와 자연선택 해가지고 나왔는데 변이는 주로 유전자 차이에 의해서 나타나요. 유전자 차이에 의해서 나타나요. 자, 유전자 차이는요, 오랫동안 추적된 돌연변이와 유성생식 과정에서 생식세포의 다양한 조합으로 발생. 생식세포의 조합으로. 우리 사람 만들려면 정자, 난자가 결합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정자, 난자 결합하면 엄마 유전자와 아빠 유전자가 섞이는 개념이야. 그리고 너희들이 또 애를 낳으면 또 다른 사람과의 유전자가 또 섞이는 개념이야. 이런 식으로 유전자를 섞어대는 현상. 이러면서 새로운 형태의 변이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그런 개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중에 변이는 자연 선택에 영향을 줘요. 그러니까 여기에 살아가기 좋은 환경, 변이라도 같은 변이라도 환경에 따라서 자연 선택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그랬는데, 자, 요 실험 잘 봐. 핀치 부리의 자연 선택이라고 되어 있는데 갈라파고스 군도의 핀치는 먹이 종류에 따라서 모양과 크기가 다른 부리를 갖고 있다. 갈라파고스 군도에 가서 섬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섬들마다 새들이 있는데 처음엔 다 다른 새인 줄 알았어. 모양이 살짝 다 다르거든. 근데 유심히 보니 같은 핀치 종류의 새더라. 근데 얘네들의 모양이 섬들마다 달라. 뭐에 따라서? 먹이에 따라서. 자, 나뭇잎을 먹는 새냐, 곤충을 먹는 새냐, 선인장을 먹는 새냐, 씨를 먹는 새냐. 자, 열매를 먹는 새냐에 따라서 씨를 먹는 새는 두껍고 튼튼한 부리를 갖고 있고 선인장 먹는 애는 뾰족하고 긴 부리를 갖고 있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부리 모양이 그 먹이에 생존에 유리한 쪽으로 살아남았다라는 그런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 환경에 유리한 변이가 자연 선택되어져서 거기에서 살아남게 됐다라는 걸 얘기해주는 그런 실험이 된. 두 번째가, 자, 두 번째가 남모양 적혈구의 자연 선택이라고 되어 있는데, 남모양 적혈구. 자, 이게 남모양 적혈구가요, 원래 적혈구 모양 어떠니? 무슨 모양이야? 원반 모양이에요. 원래 도넛과 같은 원반 모양이야. 근데 이 원반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남모양 적혈구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 적혈구 하는 일이 뭐예요? 적혈구 무슨 일 하니? 피가 빨갛게 보이죠. 빨갛게 보이기도 하지만은 주된 일은 산소 운반이야. 근데 이런 식으로 남모양 적혈구를 있으면 산소가 운반이 잘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돼요. 그럼 이 남모양 적혈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무슨 병이 걸리는 거냐? 빈혈에 걸리는 거야. 쉽게 빈혈에 걸려요. 자, 빈혈이 걸리게 되는데 그러면 빈혈에 걸린 사람은 정상인 사람보다 살아남기가 쉽겠어, 어렵겠어? 힘들지. 그죠? 자, 그런데 특이한 게 하나 있어. 자, 여기 보면 말라리아가 자주 발생하는 아프리카 지역에 보시게 되면은요, 말라리아가 발생하는 지역에 보게 되면 남모양 적혈구를 가진 사람이 다른 지역에 비해 더 많아요. 말라리아가 정상 적혈구를 가진 사람들을 잘 죽여버리는 거야. 오히려 남모양 적혈구를 가진 애들을 잘 못 죽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남모양 적혈구를 가진 사람들은 말라리아에 저항성을 갖게 돼요. 자, 그래서 오히려 생존에 불리한 남모양 적혈구 가진 애가
말라리아 많은 지역에서는 더 오래 살아남게 되는 기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거야.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환경에 의해서 어떻게 돼? 생존되는 거죠. 선택되어지는 거죠. 자, 내성 생명체의 자연 선택이라고 되어 있는데, 내성 생명체. 우리 항생제 남용하지 말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봤죠? 네. 자, 항생제를 지속적으로 사용하게 되면은 항생제에 내성이 있는 생물의 비율이 점차 증가해요. 내성이 있는 생물이 점차 증가하기 때문에 항생제가 안 들어버리는 거야. 자, 여기 보자. 자, 항생제 내성이 없는 세균 집단이었어. 근데 애들이 계속 번식을 하다가 보니까 누가 짠하고 나오느냐? 내성이 있는 애가 변이로 나타난 거야. 돌연변이로. 오케이? 그래서 항생제를 딱 썼어. 그럼 대부분의 내성이 없는 애들은 다 죽어버리겠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병을 이겨낸 거야. 그런데 이 환경, 즉 항생제를 쓰는 환경에서는 내성이 있는 애 입장에서는 뭐야? 아무 상관없죠. 잘하는데. 그 얘가 번식하는 거야. 또 항생제를 또 쓰면은 내성이 없는 애는 죽는데 내성이 있는 애는 또 있어. 살아남아. 그럼 이제 점점 뭐로 바뀌어? 내성이 있는 세균 집단으로 바뀌어버리게 되는 거죠.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항생제를 사용하면 지속적으로 사용하잖아? 그러면은 항생제에 대한 내성이 있는 세균이 나타나게 되므로 항생제가 안 듣게 돼요. 오케이? 얘는 똑같은 열을 내는 세균이라고 치면은 얘도 열 냈고 얘도 열 냈어. 항생제 쓰면은 이때는 열이 없어졌어. 근데 좀 얕아지다 보니까 나중에 가면은 항생제 써도 계속 열이 난다라는 그런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 변화는 자연 선택의 방향에 영향을 주며 자연 선택 방향에 영향을 주며 계속 지구 생태계의 다양한 환경에서 다양한 선택을 하게 돼요. 근데 이 다양한 선택이 결국에는 새로운 종들을 만들어내는 원동력이 된다라는 개념이 돼요. 여기까지 됐니? 요즘 빈대 많이 나오죠? 그죠? 근데 그 빈대들이 살충제에 내성이 있다 그러잖아요. 살충제 내성이 있는 빈대라 그래. 그래서 살충제가 잘 안 듣는다라고 얘기를 해. 그죠? 이런 식으로 내성이 있는 애들이 점점 나타나기 시작한다라는 그런 개념이에요. 자, 여기까지 어려운 거. 자, 옆에 지퍼보기 있는 거 보이니? 92쪽에. 자, 92쪽에 보시면은 3번까지만 해볼까요? 딱 3번까지만. 1, 2, 3, 딱 3개만 해보자. 자, 1, 2, 3, 딱 3개만 해보자. 자, 해볼까? 자, 1번에 보시게 되면은 자, 생물이 오랜 시간에 걸쳐 환경에 적응하여 변화하는 것을 진화라고 한다. 맞는 얘기죠? 진화의 정의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변이는 같은 종의 개체 사이에 항상 변이를 얘기를 할 때는 같은 종이라는 첫 번째 조건이 같은 종이야. 자, 그래서 형질 차이를 변이라고 하죠. 3번은 동그라미일까 X일까? 동그라미. X죠. 왜요? 자, 3번 볼게요. 야, 기린이 나뭇잎을 먹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서 목이 길어졌다.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얘가 열심히 노력했더니 목이 길어진 거야? 아니요? 아니죠. 애를 낳아봤더니 애 중에 목이 긴 애가 있고 목이 짧은 애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목이 긴 애가 잘 먹고 잘 살아서 애까지 낳아서 그 유전자가 계속 전달돼서 목이 긴 기린이 되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오케이?
저번 주에 잠깐 얘기했었는데 우리 야구선수, 헬스 하는 사람, 헬스 열심히 하면 덩치 막 커지고 왕자 생기고 근육 빵빵해지고, 근데 그 사람이 아기를 낳았다 그래서 근육 빵빵한 아기가 나와? 아니죠. 오케이? 후천적으로 얻어진 형질은요 전달되지 않아요. 야구 선수들 열심히 오른손으로 공 던져. 그럼 오른손 투수는요 오른팔이 왼팔보다 더 길어요. 그렇다고 그 사람이 애 낳았다 그래서 오른팔이 긴 애가 태어나지는 않는다는 얘기야. 알겠지? 자, 2번 보세요. 자, 2번에는 시클리드의 몸색은 그림과 같이 다양해요. 종의 개체 사이에 변이가 나타나는 원인 두 가지가 뭐였었니? 돌연변이하고요. 돌연변이하고요. 그 다음 생식세포의 다양한 조합이었죠. 돌연변이하고 생식세포의 다양한 조합. 그러니까 돌연변이는 그거야. 그러니까 내 형질과 다른 애가 갑자기 짠 나타나는 게 돌연변이 개념이에요. 그래서 걔네들이 이제 그 환경에 적응해가지고 전달되면 그 유전자가 계속 전달되겠죠. 그리고 생식세포의 다양한 조합은 정자, 난자 만나는 거 아까 얘기했잖아요. 유전자가 막 섞이는 개념이야,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형질이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개념. 자, 그 다음 3번에는요. 자, 3번의 1은 원래 같은 종이었던 핀치는요, 군도 여러 섬에 흩어져 살아요. 먹이 환경에 따라서 모되는 변이가 달라. 자연 선택되는 변이가 달라. 자연 선택되어지는 변이가 다르다고. 먹이에 따라서 자연 선택되어지는 변이가 달라서 부리 모양이 서로 달랐다. 됐죠? 2번에 남모양적 혈구 빈혈증의 출현 빈도는 말라리아 발생 지역에서 높은 경향이야. 이처럼 같은 변이라도 환경에 따라 자연 선택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다. 그러니까 말라리아 지역이 아닌 환경에서는 남모양적 혈구 빈혈증이 오래 못 살기 때문에 출현 빈도가 낮을 텐데, 말라리아 지역에서는 오히려 정상인 애들이 잘 죽어버리니까 쟤네들이 오히려 또 더 오래 사는 개념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환경에 따라서 선택의 결과가 달라지게 된다라는 그런 개념이고요. 자, 이렇게 얼마나 많은 생물종이 있느냐, 이런 걸 우리는 종다양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종다양성. 종다양성은 다음 주에 얘기할게요. 자, 종다양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까지 됐니? 네. 우리 딱 7문제만 하고 끝낼까? 시간이 좀 애매하네. 자, 7문제 빨리 하자. 문제 풀고 채점까지만 하고 끝내야 되겠다, 그럼. (7번까지만) 해줘. 7번까지만. 문제는 다음 주에 풀자. 자, 이 생물 다양성과 유지해가지고 지난주에 얘기했었는데 한 번만 다시 살펴볼게. 먼저 진화라고 하는 것. 환경 적응하게 되면서 변화되는 현상을 가지고 진화라고 얘기를 했었고, 자, 이런 진화를 통해서 새로운 종,
새로운 종들이 짠하고 나타나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변이가 뭐였니? 변이? 같은 종이라고 여러 구체적 차이가 나는 거. 그렇지. 같은 종인데 형태적이라든가 이런 게 다 서로 다른 생김새를 가진 거. 자, 그걸 변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다윈의 자연 선택설은 굉장히 중요해요. 꼭 기억해 주셔야 돼. 이 자연 선택 과정 같은 경우에는 과잉 생산, 생존 경쟁. 자, 그러니까 애를 엄청나게 낳았는데 그 낳은 애들이 형태가 달라. 그리고 그런 애들이 서로 생존 경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 그 생존 경쟁에서 적응하는 차이에 의해 형태가 다른으로 인해서 적응하는 차이에 의해서 자연 선택되어지는 것. 그런 자연 선택되어진 애가 또 애를 낳고 그렇게 되면서 그쪽이 발달하게 되는 이런 형태로 진화를 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대표적인 게 기린 갖고 얘기하는 거죠. 기린이 애를 낳았더니 목이 긴 기린, 목이 짧은 기린 여러 명의 아이를 낳았어. 그 와중에 목이 긴 기린은 먹이를 잘 먹고 목이 짧은 기린은 먹이를 잘 못 먹고 그러다 보니 목이 긴 기린이 계속 살아남고 애도 잘 낳고 하다 보니 목이 긴 기린으로 진화되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죠? 자, 이 과학과 사회에 큰 영향을 주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과학적으로도 이제 생물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그때까지 막 생각이 많았어. 한번 태어난 아이들은, 짠하고 만들어진 아이들은 그 형태 계속 유지하고 있어. 변하지 않아. 이런 식으로 생각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환경 변화에 적응하는구나, 라는, 적응 결과물이구나, 라는 개념으로 얘기했고, 사회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주게 돼요. 사회가 진화하고 생존 경쟁이 일어나는 적합한 살아남는다. 이래서 이제 제국주의라든가, 뭐 식민지라든가, 이런 거의 정당성이 여기서 나타나게 돼. 쟤네들은 진화의 그 생존 경쟁에서 도태된 애들이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러니까 합리화 시켜버리는 거지. 합리화. 자, 그 다음 변이의 발생인데요. 이 변이 발생은 결국에는 누구 때문이냐? 유전자의 차이에 의해서 변이가 발생되어지는 거야. 자, 그래서 이 유전자의 차이가 나타나게 되는 경우가 이런 경우인데 돌연변이. 그러니까 돌연변이는요. 나와 애와 접점이 없는 거야. 애를 낳는데 나랑 완전히 다른 유전자가 짠하고 나타나는 경우가 돌연변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 다음에 생식세포의 다양한 조합이라고 했는데, 자, 인간 같은 경우에도 정자와 난자가 만나야지 아이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정자에는 아빠의 유전자가, 난자에는 엄마의 유전자가, 그러면 아이는 아빠의 유전자와 엄마의 유전자가 섞여 있는 형태가 되는 거. 그리고 내가 또 애를 낳으면 또 거기에 또 섞여 있는 애가 되는 거. 이런 식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다양한 조합이 형성된다라고 얘기를 해. 그래가지고 변이가 발생하게 되는 거고, 자, 이런 변이는 자연 선택에 영향을 주게 돼요. 그래서 환경에 따라 선택 결과가 다른데, 자, 핀치 부리의 자연 선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리의 모양에 따라서 먹는 것들이 전부 다 다르네. 그죠? 자, 그 먹이에 따라 가지고 그 안에 유리한 아이들이 있다라는 그런 얘기야. 자, 그러니까 핀치새가 애를 낳았어. 애를 낳는데 뾰족한 부리를 가진 애도 있었고, 그 다음에 두껍고 튼튼한 부리를 가진 애도 있었어. 근데 어떤 섬에는 선인장이 많고 어떤 섬에는 열매가 많아. 그럼 열매 많은 곳에서는 이렇게 튼튼한 부리를 가진 애들이 좀 더 선택되어지는 거고, 그 다음 선인장 많은 데에서는 뾰족한 부리를 가진 애들이 더 먹이를 잘 먹어대니까 거기서는 그쪽 애들이 더 선택되어지는 거고, 이렇게 섬의 먹이들마다 모양이 다른 아이들이 있다라는 그런 개념이야. 자, 그래서 각 섬의 유리한 형태로. 그 다음 남모양 적혈구의 자연선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남모양 적혈구는요, 적혈구가 원래 원반 모양이라고 얘기를 했죠. 얘기했나 이거? 지난주에? 적혈구는 원래 원반 형태인데, 자, 이 원반 형태의 모양을 갖고 있는데, 남모양 적혈구는 원반 형태가 아니라 이렇게 찌그러진 형태예요. 적혈구가 하는 일이 뭐라 그랬니? 산소 운반이라고 했어요. 적혈구가 하는 일은 산소 운반이야. 그러니까 적혈구가 남모양이 되면은 산소 운반을 잘 못해. 자, 그래서 산소가 부족해서 걸리는 병이 뭐야? 빈혈이죠. 자, 빈혈, 어지러움증이 나타난단 말이야. 자, 그러면은 남모양 적혈구를 가진 양반들은 원래 빈혈, 악성 빈혈에 의해 가지고 생존이
정상 적혈구를 가진 애보다 더 생존이 떨어져. 그런데 신기한 게 아프리카에 말라리아가 굉장히 번성을 하고 있는데 이 말라리아 같은 경우에는요. 말라리아가 발생하는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오히려 남모양 적혈구 가진 사람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 많아. 정상 적혈구를 가진 애들은 말라리아 걸리면은요, 그 바이러스 전달을 하게 되면서, 적혈구에서 전달되면서, 죽어버리는 겨, 오히려. 근데 남모양 적혈구는 그걸 전달을 못해. 그러니까 오히려 더 살아버리는 경우가 나타나 버리게 되는 거야. 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요. 또 하나 별표는 이거예요. 내성 생명체의 자연 선택. 자, 항생제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면은 내성이 있는 생물 비율이 점차 증가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 자, 이게 세균이 있는데 이 세균이 번식을 하다가 보니까 내성이 있는 애가 짠 하고 나타나. 자, 이것도 역시 변이야. 또는 돌연변이일 수도 있고. 자, 이렇게 내성이 없는 애, 내성이 있는 애 있는데 내성이 없는 애가 주였고 내성이 있는 애는 되게 소수였어. 항생제를 딱 먹어줘. 그럼 애들이 막 열심히 죽어가. 다 죽어가. 자, 그래서 치유된 것 같아. 항생제를 또 썼어. 그랬더니 얘네들이 막 죽어가. 근데 내성이 있는 세균은 안 죽지. 그러니까 번식을 하는 거야. 항생제를 써도. 그래서 번식을 하고 하다 보니까 나중엔 어떻게 돼? 내성이 있는 애들이 살아남아 있는 거야. 자, 이런 식으로 선택되어져 가지고서는 이제 내성 세균이 발달하게 돼. 그럼 이제 이걸 죽이려고 어떻게 해? 얘를 죽일 수 있는 항생제를 또 개발해. 그럼 거기에 또 내성 생긴 세균이 나타나. 그럼 또 그거 죽일 수 있는 항생제 또 개발해. 이런 식이야 계속. 항생제 역사는 이런 식으로 내성이 생긴 애를 죽이려고 열심히 하는 거야. 그러다가 내성에 완전 면역되어 있는 슈퍼 세균이 이제 나타나게 되면은 어떻게 돼? 그냥 죽는 거지 뭐.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 그런 세균 때문에 굉장히 골치가 아프대요. 환경 변화와 자연 선택이라 했는데 이 환경 변화에 되어지면서 생물들은 다양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다른 방향으로 자연 선택되어지고 이러다 보면은 생물종이 다양해진다라는 얘기야. 환경이 다양해지면 생물종도 다양해진다라는 그런 얘기까지 지난주에 여기까지 얘기했죠, 그죠? 오케이, 그럼 오늘은 생물 다양성에 대한 얘기를 해보자. 다양성. 자, 그러니까 다양한 정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다양한 정도를 얘기를 해주는 건데 여기 보시면 체크하자. 유전적 다양성. 자, 이 유전적 다양성은요, 같은 종인데 유전자가 서로 다른 것을 의미해. 자, 하나의 형제를 결정하는 유전자가 서로 다른 거. 그러니까 뭐 사람으로 따지면 쌍꺼풀이 있니 쌍꺼풀이 없니 이런 식으로, 머리가 직무니 곱슬이니 이런 식으로 유전자가 서로 다른 거. 자, 이 유전적 다양성. 자, 생태계를 구성하는 생물은 같은 종이라도 모양, 크기, 색, 습성 이런 것들이 개체마다 달라. 자, 터키 달팽이의 껍데기 무늬라든가 제품 얼룩말의 줄무늬라든가 이런 것들이 종마다 서로, 그러니까 종이란다. 그 개체마다 서로 다른 형태가 나타나게 됨을 얘기를 하는 거야. 사진이 없네요. 오케이. 자, 그다음 이런 것들이 유전적 다양성을 의미해 주는데, 자, 유전적 다양성이 높은 종이 유전적 다양성이 다양해야지만이 환경이 급격히 딱 변했을 때 살아남을 확률이 높아져요. 자, 나는 유전적으로 따뜻한데 잘 살 수 있는 유전자를 갖고 있는데 내 동생은 차가운데 잘 사는 유전자를 갖고 있어. 날씨가 갑자기 확 따뜻해졌어. 나는 살아남을 수 있지만 동생은 죽을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이런 식으로 유전적 다양성이 있어야지만이 종의 생존이, 그러니까 굉장히 살아남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게 돼요. 요즘은 다양성이 점차 줄어드는 방향으로 가는 게, 예를 들어서 이런 바나나 같은 경우, 야생 바나나는 씨앗이 있어. 근데 너희들 바나나 먹으면서 씨앗 뱉어본 적 없지, 그죠? 그건 뭐야? 개량 바나나. 근데 걔네들은
계량 바나나 같은 경우에는요, 줄기 일부를 잘라서 번식해요. 그러면은 유전자가 어때?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이 먹고 있는 바나나는 줄기를 잘라다가 그 개를 하나의 개체로 만들어주는 거야. 그러면은 모체랑 그 줄기 잘라서 된 애랑 어때? 유전자가 완전 똑같죠. 유전자가 똑같으니까 만약에 걔네들을 죽일 수 있는 똑같은 질병이 딱 왔다. 그럼 걔네들은 어떻게 돼버려? 다 멸종돼 버리는 거야. 자, 이렇게 씨앗을 갖고 있는 야생 바나나 같은 경우는 유전적으로 다양하기 때문에 무슨 바이러스에 강한 유전자를 가진 애들도 있단 말이지. 그래서 걔네들은 살아남고 그럼 또 걔네들이 또 씨앗 뿌리고 이런 식이 된단 말이야. 자, 그래서 살아남을 확률이 높은데 이렇게 유전적 다양성이 높아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야. 자, 그래서 유전적 다양성은 농작물 품종 개량에 도움을 줍니다. 유용한 유전자를 지닌 야생 식물종으로부터 얻은 유전자를 질병이 강한 농산물 개발하는 데도 쓰이고는 있어요. 자, 다음 넘어갈게요. 바로 종다양성. 자, 종다양성은요, 종이 뭐였니? 종이란? 생물, 종속, 과목, 강문, 개. 오케이? 자, 종속, 과목, 강문, 개에서 그 종의 의미. 자, 같은 종이라고 하는 거는 뭐였어요? 새끼를 낳고 그 새끼가 또 새끼를 낳을 수 있는, 즉 번식 능력이 있는 자손을 낳을 수 있는 무리를 같은 종이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러니까 인간이면은 같은 종이죠. 흑인이건 백인이건 상관없이. 그죠? 자, 그런데 사람하고 원숭이는 같은 종이다 아니다? 아니다. 왜? 애를 낳을 수 없으니까 같은 종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죠. 오케이? 자, 그 다음 이 종 다양성이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요, 생물 종이 다양하다. 그러니까 여러 종류의 수를 얘기를 하는 거야. 종류를 얘기하는 거야. 자, 종류가 생물 종이 여러 개가 있을 때의 다양성을 얘기를 해주는데, 자, 생물 종수가 많다라는 얘기는요, 자, 생물 종수가 많고 균등하게 비율이 돼 있을수록, 자,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을수록 다양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자, 지역에 따라 다르게 분포합니다. 지역마다 종 다양성이 차이가 납니다. 이건 뭐 사는 환경에 따라서, 어떤 환경이냐에 따라서 거기에 사는 종이 다르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종 다양성이 높다. 그 얘기는 생태계가 안정적이다 라는 그런 얘기예요. 자, 이거예요. 가나 두 지역에 신갈나무, 구상나무, 소나무, 자작나무 있는데 모두 20그루가 있어요. 합쳐서. 근데 가나 중에 누가 더 종 다양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해? 가가 더 높다라고 얘기하죠.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경우,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경우가 아니라. 알겠죠? 자, 이런 걸 우리는 종 다양성이 높다. 그 다음 생태계 다양성. 자, 이 생태계는요, 사는 곳이 지역과 생물과의 상호작용을 가지고 생태계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이게 대륙, 해양, 분포, 위도, 기온, 강수량 등의 영향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결국에는요, 어떤 자연 환경이냐, 그게 중요한 거야. 자, 사막, 초원, 산림, 습지, 열대, 우림, 호수, 강, 해양, 농경지 등, 자, 생태계 다양성. 자, 이 생태계 다양성 정도를 의미를 하는데, 이 생태계가 다양하다는 얘기는 그 안에 살고 있는 생물종도 다양하다라는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그 생태계 안에 생물종들이 공존해서 종 다양성이 증가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생태계 다양성이 높잖아요? 그럼 종 다양성이나 유전적 다양성도 당연히 높아지게 돼요. 여기까지 됐니? 자, 그래서 유전적 다양성은 한 종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 다음 종 다양성은 여러 종이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 생태계 다양성은 그 종들이 서로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지역을 얘기를 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역이 여러 개가 있으면은 역시 종도 다양할 수밖에 없는 거. 오케이. 다양성이 왜 중요하니? 지금 우리가 왜 일단 다양성을 왜 배우고 있니? 라는 건데, 자, 이
생물 다양성이 높다라는 얘기는 생태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거야. 즉 생태계 평형을 잘 유지할 수 있어요. 다양성이 높아야지 생태계 평형에 도움이 된다라는 그딴 얘기고요. 결국에 인류 같은 경우에는 식량, 의약품, 의복 이거 전부 다 생물 자원에서 얻거든요. 먹는 것들이라든가 입는 것들이라 이런 것들이. 자, 그러다 보니 다양성이 높을수록 생물 자원을 얻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가라든가 생태 관광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합니다. 이건 뭐 그냥 공원이라든가 해수욕장이라든가 이런 것들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러면 별표. 생물 다양성 감소 원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생물 다양성 감소 원인은 결국에는 원인이 누구냐? 결국에 인간이야. 인간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생물들 다양성은 감소하게 된다라는 그런 얘기야. 자, 여기 특히나 제일 큰 아이가 누구냐? 서식지 파괴예요. 자, 이 서식지 파괴가 생물 다양성 감소 원인의 가장 큰 이유예요. 사람이 많아지면서 도시가 개발되고 그러면서 자연을 개발하게 되는데 숲지의 매립 이런 식으로 서식지 감소가 나타나요. 이 서식지가 감소한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종의 수가 감소함으로 의미해요. 생물 다양성이 단순해지는 거야.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규모 서식지를 소규모로 분할하잖아요. 이렇게 분할을 하게 되면은요, 이만큼에 살던 애를 도로를 뚫어버려 가지고서는 하면은 도로를 뚫으면은 요렇게 나눠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지. 그러면 주변부는 넓어지지만 이 중심부, 즉 높은 부분은 또 좁아지게 되는 거야. 그럼 높은 지역에 사는 애들의 생물들은 어떻게 돼? 면적이 서식지가 작아지니까 멸종 위기가 점점 다가오게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런 생물 이동에 제한되고 고립시킵니다. 이런 거는 다양성을 감소시킵니다. 남획이나 불법 포획 같은 경우에는 뭐야? 남획은 지나치게 많이 잡는 걸 얘기하는 거야. 생물들이 역시 새끼를 낳고 번식을 해야 돼. 자, 번식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서는 종을 유지를 시켜줘야 되는데 번식하는 것보다 잡아가는 게 더 많으면 어떻게 돼? 점점 개체수가 줄어들겠죠? 자,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외래종 유입. 뭐 외래종 많이 들어봤죠? 베스, 붉은귀 거북, 뉴트리아 뭐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외래종인데 뉴트리아 같은 경우에는 털 얻겠다고서 데려와서 키웠는데 그냥 놔줘버렸죠. 근데 걔네들을 잡아먹을 애들이 없는 거야. 그 다음 베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생태계에 얘네들이 쫙 하고 하천에 들어갔을 때 얘네들을 잡을 천적이 없어. 자, 그러다 보니까 생태계를 파괴시켜버려. 생태계가 파괴됨으로 인해서 생태계가 단순화되게 되면서 종도 역시 위기가 맞게 되는 거고 생태계 파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환경오염은 뭐 알겠죠? 환경오염 되면은 애들이 죽어나가는 거.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노력을 해요. 자, 국제적 노력은 협약을 맺는 거예요. 협약을 맺는 거야. 람사르 협약은 한번 알아두세요. 습지보호 협약이라는 거. 습지보호 협약, 람사르 협약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고요. 뭐 생물 다양성 협약, 런던 협약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있구나 정도 알아주시고 넘어갑시다. 자, 국가적 노력 같은 경우에는 법률 제정하면 돼요. 국립공원 지정하면 돼요. 오케이? 자, 사회적 노력 같은 경우에는 멸종 위기종을 복원하는 사업이나 유전자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하게 돼요. 자, 개인적 노력은 뭐야? 결국에는 자원과 에너지 절약이라고 했는데 너희들 같은 경우에는 뭘 하면 돼? 너희들 같은 경우는 뭘 하면 돼? 열심히 분리수거하면서 모피로 된 것들 안 입으면서 이런 것들 해주시면 된다라는 그런 거예요. 됐습니다. 3번까지는 풀었었지, 그지? 맞나? 자, 그러면 4번, 5번, 6번 한번 해보자. 4, 5, 6 한번 해보세요. 다양성. 자, 가는요, 4번에 가는 유전적 다양성이죠. 나는 종다양성이에요. 다는
생태계 다양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5번은 1번에 5죠. 2번은 X, 3번은 5죠. 오케이. 자, 6번 같은 경우에는 서식지 파괴, 뭐 남획, 외래 정도의 환경오염 이런 거 써주시면 돼요. 됐죠? 자, 넘어가서 우리 몇 번까지 문제? 7번까지 했었나? 7번까지 문제 다 돼 있지? 맞나? 자, 그럼 8번부터 또 해보자. 8번부터 이번에 나머지 문제들 싹 다 해줘. 자, 8번부터 쭉 해주시고요. 꼭 앞에 책 내용을 읽으면서 하세요. 오케이? 자, 모르겠으면 별표 쳐놓고 설명 들으면 돼. 오케이, 채점 해보자. 8번 보자. 자, 8번에 3번 나왔니? 오케이, 8번에 3번이고요. 자, 9번도 3번이지요. 자, 10번은 1번이죠. 10번은 1번이고요. 11번에 3번이죠. 11번은 3번이고 12번에 몇 번이라고? 한 지역에 서식하는 생물종의 다양성 정도를 말합니다. 자, 한 지역에서요, 종의 다양성, 종 다양성 같은 경우에는요, 종류의 다양성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2번은 맞고요. 자, 12번에 3번 좀 잠깐 볼래요? 적도 지역보다 극지방이 더 높다 그랬는데, 야, 적도 지역하고 극지방하고 누가 더 종다양성이 높을까? 적도 쪽이 더 높아요. 밀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적도에 위치해 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적도 지역이 종다양성이 훨씬 높아요. 혹시나 사막이나 그런 거 생각했니? 적도 지역을? 자, 우리 지구 이렇게 있으면요, 여기가 적도예요. 여기에는 수풀이 우거지고 비도 많이 내리고 하는 곳이고, 사막이나 이런 데는 어디에 있냐면 요런 30도. 자, 위도 30도 부근이 사막 쪽이 더 많아요. 그래서 건조한 지역은 이쪽이야. 자, 오케이. 적도 지역은 종다양성이 다양해. 자, 그 다음 13번 해볼까요? 자, 13번에 2번이죠. 자, 14번에는 5번이에요. 자, 15번은 5번이죠. 아, 넘기지 말고 이 페이지에서 혹시 자기 틀렸는데 질문. 14번? 또 없어? 14번에 보시게 되면 야생종 바나나는 씨 없는 바나나보다 유전적 다양성이 높다. 유전적 씨가 있어야지 다양한 유전자 결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전적 다양성이 높은 거고요. 씨 없는 바나나는 야생종 바나나보다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 씨 없는 바나나는 유전적 다양성이 낮기 때문에 사라질 가능성이 높은 거죠. 멸종 위기가 더 높아요. 병 하나만 돌면은 그냥 다 죽어버리는겨. 자, 그 다음 기역과 니은 중 자손의 유전적 다양성이 높일 수 있는 방법은 C를 이용하는 번식이 유전적 다양성을 높이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5번이 돼야 돼요. 자, 16번 해볼게요. 자, 생물은 미래에 필요한 유전자 자원을 제공합니다. 맞죠? 자원 제공하고요. 그 다음에 인간 생활에 이용할 수 있는 생물 자원이 풍부해지죠. 다양성이 유지될수록 이런 것들이 풍부해지는 거고요. 자, 다양성이 낮잖아요. 그럼 평형이 깨지는 거죠. 그래서 생존의 위험을 받아요. 그래서 5번이라고 해주셔야 됩니다. 자, 17번은 4번이지요.
자, 가장 큰 영향 서식지 파괴라 그랬죠. 18번은 서식지 파괴예요. 자, 19번엔 2번이고요. 자, 20번에는 1번이죠. 자, 21번은 2번이죠. 자, 여기서 질문 19번 20번 자, 19번에 잠깐 볼까요? 19번에 보시게 되면은요, 옳은 의견을 제시한 양반이 누굴까요? 외래종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면 천적이 없어 대량 번식을 하게 돼. 천적이 없어서 대량 번식을 하겠죠? 국내의 다른 하천에서 새롭게 유인된 물고기도 외래종이야. 국내인데 이쪽 하천에 살던 애와 이쪽 하천에 살던 애가 종이 다르다. 근데 여기 있던 A거를 잡아다가 이쪽에다가 놔버리게 되면은요, 이쪽 하천 입장에서는 얘가 어떤 거야? 새로운 아이가 되는 거죠. 이쪽 하천 입장에서는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외래종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외래종이라고 해가지고서 외국에서 들어온 애들 그렇게 말하진 말고요. 생태계 환경이 다른 쪽으로 없었던 곳에다 갖다 놓는 거, 이런 것들이 외래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외래종은 동물에서만 나타나지 않아요. 식물도 있어요. 우리 가시박덩굴이라고 해가지고 너희들 하천이나 그런 데 걷다 보면은요, 그 덩굴인데 그 덩굴이 이렇게 막 우거지게 되어 있는 그런 거 혹시 본 적 있니? 요즘 이거 되게 심각한데, 이 식물들 사는 곳에 가시밭덩굴이라고 해가지고서는 나무들이 있고 풀들이 있고 이래야 될 곳을 덩굴이 다 덮어버린 거야. 그럼 덩굴이 덮으면 어떻게 돼? 밑에 있는 애들은 못 살지? 죽어버리게 되는 거죠. 근데 걔네들을 이렇게 제거하기가 되게 힘들대요. 그래서 자, 하여튼 식물에서도 나타난다라는 거. 그 다음 20번에 보시게 되면은 자, 다양한 외래종을 도입하여 이거 안 되죠. 외래종 도입하면 안 돼요. 생물 다양성을 보존할 국제 협약을 체결해야 되는 거죠. 산림 개발하는데 생산량이 높은 작물을 재배한다. 생산량이 높은 작물을 재배하면은 되겠니 안 되겠니? 이거는 그냥 사람을 위한 거지 자연을 위한 게 아니야. 종이 오히려 단순해지는 거죠. 경작지를 늘리는 경우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1번만 정답이 되겠네요. 자, 다음 가보자. 자, 1번에 보시게 되면은 자, 1번에 3번이죠. 3번이에요. 자, 그 다음 자, 2번은 2번이에요. 자, 볼게요. 항생제 내성을 가진 세균 집단을 나타내는 과정입니다. 기억이 나타나는 원인 중 하나는 돌연변이다. 항생제 내성을 가진 애. 그동안 내성이 없었는데 내성을 가진 애가 짠하고 나타난 거야. 그동안 없던 애가 짠 나타났으니까 주로 돌연변이 원인 중이 하나가 되겠죠. 이런 유전적 변이는요, 돌연변이라든가 아니면은 생식세포의 다양성이라든가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 자, 니은의 비과정에서 비과정 뭐니? 항생제 내성세균의 비율이 증가합니다. 항생제를 사용했잖아. 그럼 내성이 없는 애는 죽고요, 내성이 있는 애는 살아남는 거야. 그러니까 비율이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자, 환경 변화의 자연 선택의 방향에 영향을, 환경이 변하면서 내성이 있는 세균들이 발달하게 되는 거 아니야? 남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자연 선택 방향에 영향을 주는 거죠. 자, 그래서 2번이 돼야 돼요. 자, 3번에는 5번이에요. 자, 달팽이 껍질 봤는데 다양한 무늬가 있대. 이건 유전적 다양성이죠. 자, 무늬 차이에 의해서 자연 선택이 일어날 수 있어요. 오케이? 무늬 차이에 따라서 어떤 놈은 눈에 잘 띄고 어떤 놈은 눈에 잘 안 띄고 그렇게 되면 이제 선택이 되어줄 수 있는 거죠. 자, 유전자 구성이 다양한 종은, 자, 이게 유전자 구성이 다양할수록 환경 변화에 안정적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멸종의 위협이 좀 덜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어. 그래서 5번이고요. 됐나요? 자, 4번은요, 원래 같은 종이었죠? 자, 같은 종이었던 핀치 집단의 부리 모양이 다른 변이가 나타나고요. 부리 모양이 다른 변이가 나타나고요. 그 다음, 얘네들이 여러 섬으로, 갈라파고스 군도의 여러 섬으로 나뉘어져서 흩어져서 살다가
먹이 환경에 적합한 핀치들이 그 섬에 남게 되는 거죠. 먹이 환경에 적합한 핀치들이 남게 되었다라는 거. 오케이. 자, 그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는데, 요거 앞에 내용 보고 그냥 쓰세요. 앞에 내용 보고. 자, 그 다음 5번은요. 누가 더 다양하다? 가가 더 다양하죠. 가가 더 다양해요. 개체 수와 종의 수는 같아. 근데 고르냐 고르지 않냐, 그거의 차이에 의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됐죠? 오케이.